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빠 한 명과 언니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유독 부모님은 아들이라고 오빠를 편애하셨습니다. 언니는 예쁘고 공부 잘한다고 별 간섭을 안 하셨는데 저는 외모도 그렇고 잘하는 게 없다고 늘 구박하고 야단을 치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오빠도 저를 얕보고 부모님 안 계실 때 제 머리를 쥐어박거나 학용품을 뺏어가곤 했습니다. 언니는 저하고 7년이나 차이 나서 한참 공부할 나이에 대학 가서 연애하느라 바빴죠. 언니는 제가 못생겼다고 무시를 엄청 했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성장하면서 열등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잠시 장사를 하시느라 지방에 내려가신 후에 저희 남매는 그야말로 매일같이 전쟁이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건 전적으로 저를 시키고 오빠나 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오빠는 쌍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술, 담배, 심부름은 기본이었고요. 세탁소 오가는 것도 저를 시켰죠. 언니라는 년은 도대체 저를 하녀 취급을 하는데 지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딱히 재능이 그것밖엔 없어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전공은 행정학이라 입학한 후부터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느니 대학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성적으로 기숙사에 입시를 했습니다. 집에 신세 지는 것은 없어서 다행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게 밥하고 빨래를 안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부모님은 제가 대학 3학년 때 다시 올라오셨고 언니는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한 남자와 연애를 하더니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다 알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을 가더군요. 애를 낳는다고 해도 분유값도 없어서 어려운 형편이라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반 지하방에서 다세대로 이사를 하는 동안 형부란 인간은 바람을 피고 사고를 쳐서 혼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더니 언니도 결혼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더니 친정에 들어앉았죠. 여기 오빠도 삼수까지 해서 안 되니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자마자 오토바이 사고를 내더니 다리 한쪽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밥만 축내고 있는 상태였고요. 부모님도 언니 오빠만 편애하다가 하도 꼴이 사나우니 이젠 저만 바라보시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까지 되자 결국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자식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어쩌란 건가요?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일도 그만두셨고 엄마는 건물 청소일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나마 엄마라도 돈을 버니 다행인데 저도 학생이라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고시 공부에 매진했고 2번 떨어진 끝에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끈질기게 연락을 하시며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축하한다는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 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보내드릴 돈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가족이 뭔지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고 첫 월급의 반을 엄마 통장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언니, 오빠, 아버지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도 열받아서 언니와 1대1로 만나서 따졌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얻어먹어가면서 살지 말고 제발 좀 사지 멀쩡하면 돈을 벌어서 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나쁜 년이라면서 얼굴에 물을 끼얹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몸종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저더러 이기적인 년이라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처럼 지만하는 년이 이기적인 거라며 저도 소리를 질렀죠. 다 커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그 즈음 청약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고 어렵게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다행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원룸 8평에 살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었어도 일단은 좋은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홀랑망해서 다세대 전세로 살고 있는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린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마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오빠는 어차피 인간 말종이니까 그렇다 쳐도 언니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러다가 그즈음 소개팅으로 의사인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남친은 저보다 5살 연상이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을 다 세세하게 오픈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지 제 잘못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헤어진다는 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만나지 말까 하고요. 하지만 이런 가정 형편이 이유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달쯤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어차피 만나다 헤어지는 커플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정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병원장 아들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상대였죠. 그래서인지 결혼까지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도 막 예쁜 편은 아니다 보니 불안감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1년여를 만나다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가정 형편을 오픈하는 게 싫어 고민스러웠는데 저도 남친을 너무 사랑해서인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사실 우리 집안 사정이 이러한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금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전혀 아랑곳도 않고 남자친구가 제게 같이 헤쳐나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절 안아주었죠. 정말 고맙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 그날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 말이죠. 사실 사무관이라는 직업만 빼면 외모도 딸리고 집안도 형편없는 하류층인데 고마웠죠. 하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성사가 돼야 하는 법이라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반대한다 해도 크게 상처받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남친의 뜻대로 일단은 부모님이 은퇴하셨다고만 했고 언니와 오빠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친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하시고 큰 욕심 없으시다는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소박하게 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 제 혼수는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되었고 집도 마련되었고 전문직 대출도 나오니 걱정이 없었지만 부모님 집은 여전히 곤궁하고 불안한 경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트 날보다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와 만난 남친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오는 겁니다. 저에게 저희 부모님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드리면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남 아파트도 있고 저도 분양받은 집이 있으니 서로 대출을 받아서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드리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그냥 이 남자의 마음 씀씀이에 놀라서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죠. 이 의견은 남친의 의견이 아닌 시아버님의 뜻이었다는 것을요. 고맙기도 했지만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라 선뜻 그러자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시는 동네가 집값이 저렴한 편이라 보증금하고 저희 대출을 합해서 24평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친을 집 잔금 치르는 날 인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저 어릴 적 못난이 꼬마라고만 생각하셨는데 번듯한 남자친구와 여기에 집까지 마련을 해드렸으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우시기 시작했고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동안 저에게 미안했다면서 무릎까지 꿇으시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도 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셨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병원 강당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전공이고 곧 공중보건이로 나가야 하기에 아담한 전세를 구했죠. 그리고 친정 시댁 집들이를 하는데 손 안 빌리고 제가 다 요리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칭찬도 들었고요. 하긴 뭐 어릴 적부터 살림을 했으니 오죽 잘했겠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친정집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몸이 좀 나아지신 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시게 되었고 오빠는 뒤늦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진상처럼 누워있지만 않고 이것저것 간단한 집안일도 돕고 식사 준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게 눈치 보였는지 친구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뭐 처음엔 툴툴거리고 지각도 하고 힘들다고 푸념도 했지만 꾸준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제 직업과 생활력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언니나 오빠도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와 시댁에 바라는 것 없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고 너무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기에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자라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양가 효도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제 삶이 어찌했든 현재가 행복하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이 유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주변에 베풀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은 공기업 과장이고 오랫동안 돌싱으로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했던 사기 결혼 때문에 한 달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한 결혼이었는데 학벌, 집안, 재산 모든 걸 속였고 한 달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남자가 순순히 수락을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 미혼이었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아파트도 서울에 한 채 장만해놨는데 전 외롭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누군가 위로해주고 달래줬다면, 아니 제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다시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갑자기 복막염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2주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공의보다 더 저를 챙겨주고 자주 병실에 들러 상태를 물어보더군요. 그때만 해도 전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회복이 되면서 찬찬히 보니 외모도 호감형에 학벌이나 의술도 알려져 있는 명이더라고요. 태어나고 외래진료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약 받아서 복용하고 더 아프거나 개운치 않으면 재진을 받으라는 말뿐이었고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전 유난스럽게 그 의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대시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우연히 제가 일하는 홍보팀에서 의사를 만나 위암에 대한 칼럼을 의뢰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소화기내과 의사였고 저로선 호의적인 태도에 좋은 감정도 있고 해서 섭외를 했더니 수락을 해주셔서 칼럼 원고를 받았고
나중에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개인적인 만남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미혼이라는 점도 절 더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는데 아직 회복 중이니까 한식을 먹자면서 소박한 한정식집에 저를 데려갔고 음식을 제 개인 접시에 서빙해 주었습니다. 별 뜻 없는 호의였겠지만 저로선 잔잔한 감동이었고 이성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거라 더욱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어오더군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럼 연락드리겠다며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교회에 있는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서로 지나온 날들을 얘기하며 유대감을 쌓았죠. 그렇게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만났습니다. 서로 케미가 통했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을 정도로 정도 들었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보다 3살 어린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 알았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환대를 받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아서 저희 둘 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시댁 쪽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집에서 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제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전 본능적으로 이 결혼은 하기 어렵겠다고 감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죠. 이미 제가 한번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고 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절 안고 흐느끼는 겁니다. 전 정말 당황스러웠고 저 역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단번에 잘라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절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반대하는 이유는 나이도 많고 개업을 도와줄 만한 집안의 딸도 아닌데다가 같은 전문직이 아니어서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전문직하고 결혼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들어보니 제가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고 계셨다면 아마도 더욱더 대놓고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이별을 고하고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2번째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비관적인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했고 우울증 약도 매일 먹었습니다. 제가 옮긴 지점은 지방의 한적한 곳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지만 지방이다 보니 그리 상권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저는 사택을 얻어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썼고 어떻게든 월급을 그대로 통장에 다 예금할지 그 궁리만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헤어진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근무하다가 잠시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나가보니 그 의사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이미 이별을 해서 남이 된 사람이었지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여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본인 어머니를 꺾기엔 지쳐서 아예 병원에서 나와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우리 함께 합시다. 나 당신 못 있겠어요. 그 말을 그 남자에게서 듣는데 어찌나 놀랍기도 하면서 마음이 짠하던지요. 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사택을 나와 그의 집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짐을 옮기고 바로 구청에 가서 부부회견을 맺었죠. 남편은 페이닥터긴 해도 내시경을 잘해서 연봉도 좋았고 지방에서는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모은 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살 곳으로 33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예쁜 그릇도 사고
이불도 사서 새살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회사도 가까워서 저희는 퇴근하고 저녁도 같이 사 먹고 집에 와서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전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결혼식 따윈 올리지 않아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남편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문은 그가 열어준 듯 했고요. 아마도 미리 연락하지 못했던 건 제가 감정이 상할까봐 그랬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전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전 평생에 못 들어본 욕을 다 듣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울자 남편은 그래도 달래면서 잘 살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전 가슴이 벌렁거려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집안 말아먹고 아들 잡은 년이라면서 제 머리칼을 뜯으려 하시는 걸 겨우 피해서 주말이었는데도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숙직실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두려웠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면서 저를 세게 안아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든 저와는 잘 살 것이고 어머니 이름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같이 울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힘든 과정을 잘 견뎌보자며 맛있는 점심과 와인 한 잔을 하고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설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 몇 달간 생리가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 8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임신을 축하하며 남편과 저는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전 바쁘게 일하고 남편은 개업할 준비를 하면서 산 달이 다 되어 저희는 대학병원 가족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보다 남편은 더 기뻐했고 전 드디어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저희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올라갔고 저도 뒤이어 병원에 도착해보니 간암 말기로 임종을 앞둔 상황이시더군요. 그래도 저희 딸을 보시더니 제게 장하다며 눈으로 흐뭇하다는 표현을 하시며 며칠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본 이래로 처음으로 절규를 하며 슬퍼했습니다. 무사히 아버님 장례를 치른 후 그렇게 저를 반대하시던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병이 발병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별하자마자 치매가 오셨고 저희가 사는 지역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은 요양원을 찾기 전까지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전 기꺼이 그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도 유치원에 가게 되면 저도 제 할 일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제 뺨을 쳤던 기억에 저 역시 아무런 예고 없이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도 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분 역시 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 뜯으려고 달라듭니다. 그럼 저 역시 똑같이 해주었죠. 그리고 요양원으로 남편이 모시자고 했을 땐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간병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그분 옆에 그 간병인을 붙여두었죠. 그렇게 전 하루하루 나름의 복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순 없을 겁니다.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도움 하나 받아본 적 없던 완벽한 타인이 대뜸 나에게 욕을 하고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내 뺨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는 그 경험은 겪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그동안은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런 일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 왔었는데 어쩐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날부터 전 약도 끊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아니요, 사기가 맞습니다, 이건. 남편이었던 놈 대학교 시절부터 저랑 사귀었습니다. 사귀다가 저한테 어학연수 제안했는데 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뭐 집이 그렇게 넉넉했지도 않았고요. 그놈 집안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같은 영어권이라 배울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2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취업했고 그놈 남은 학기 다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렇게 각자 일하다가 저한테 청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학교에서도 엘리트로 유명했고 제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늘 결혼을 한다면 내 남자친구랑 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기도 하고 요새 사람들처럼 뭐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늘 웃고 잘 챙겨주고 말입니다. 대학교 선후배부터 제 주변 친구들까지 그렇게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결혼한다더니 진짜 하는구나. 잘 어울린다. 잘 살 거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결혼 준비해가며 만났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고 일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도 해서 제가 전담해서 결혼 준비 다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일 때문에 약속을 펑크 낼 때도 저는 너그럽게 용서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까지 이해를 했죠. 그렇게 제가 좋았던 점에는 시댁 문제도 있었습니다.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고 너희들만 잘 살면 우린 안 돌봐도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지만 자주 오라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위트 있고 재밌는 시어머니 때문에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전에도 자주 전화드리고 되려 찾아뵙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빨리 애 가지고 싶은 마음에 미리 살림하는 것도 익히고 그놈도 그걸 바랬고 시어머니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그만두었죠.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았고요. 생활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꼭 어디 가서 뭐 사시면 제 것까지 사오시고 맛있는 거 하셔서 직접 갖다 주시고 딸 키워본 적 없어. 네가 너무 딸 같고 예쁘다느니 진짜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 예뻐해 주실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그게 미안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씁쓸합니다. 극도의 행복한 순간에 저한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행복할 때 경계를 해야 하나 봅니다. 그놈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 핀다고 나갔을 때 저도 슈퍼에 잠깐 갈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혼자 담배 피고 있기에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갔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영어로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저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대충 들으니 갈 일 없다.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싸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누구랑 통화해? 물어보니 엄청 놀라서는 그냥 외국인 친구인데 한국어면 한번 보자고 하네. 아니면 내가 거기 가면 보던지. 근데 뭐 갈 일 있겠나 싶다 하더군요. 그냥 깨름칙한 기분이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알 수 없는 촉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 말고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요. 다만 모르는 건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 중 하나구나 생각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제 기억에서 그 일도 잊혀질 무렵 시어머니랑 쇼핑을 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 돋보기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기에 알겠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남편하고 문자한 내역이 있길래 친구분한테 문자 보내드리는 척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아주 심플했습니다. 입금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데야만 수두룩하게 있기에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돈을 입금했다는 건데 어디에 입금을 했는지 도통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나 모르는 빚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용돈을 탔을 리는 없고 도대체 뭘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괴로워할 때쯤 그놈이 왔습니다. 퇴근해서 밥 달라고 하는데 일단 밥을 차려주고 식탁에 앉아서 슬쩍 떠봤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라고요. 어머니가 입금하시는 돈 어디로 가는 거야? 물으니 엄청 당황해서는 얼굴이 벌개지기에 똑바로 말해라. 진짜 거짓말하면 끝이다 라고 하니 겁먹었는지 일단 이따가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주한상 봐놓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더군요. 유학 갔을 때 필리핀에서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생활비만 보내주면 알아서 다 키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놓고 연락을 받았기에 손쓸 겨를도 없었고 그냥 돈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크고 나니 자꾸 아빠를 찾아서 요즘 전화 와서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 전화는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자기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제가 알 게 뻔하니 시어머니가 돈을 보내고 알아서 나서서 중지 중이었던 것입니다. 듣고 나니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저한테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이 가족들이 단체로 저를 속였다는 자체가 소름 돋았습니다. 저뿐만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깜빡 속으신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인 거죠.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숨길 수가 있냐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하다뇨.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도 결국 이런 사건 때문에 저한테 미안함에 그랬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이, 그냥 생활비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 걔들 죽던 말던 난 신경 안 쓴다. 그냥 돈 뜯어내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도 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모질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앞날에 걸리적거리면 바로 버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일단 너랑은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이기에 다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와서 아들 앞길 막으려고 하는 거냐. 너랑 무슨 상관이냐. 걔는 내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 너희들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못된 년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서야 분석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소문 다 내고 SNS에도 제 기막힌 얘기 다 올렸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대학교 때 동창들이 많아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그놈은 거의 쓰레기가 되었죠.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명예훼손이라고 난리치는 거. 그래, 명예훼손이니까 같이 법정 싸움 하자고 했습니다. 진짜 두 얼굴로 절 속였다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놈 회사까지 소문나 얼굴 두고 못 다닐 지경이 되자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미친년이니 뭐니 그냥 살기 싫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기에 저랑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시키시려고요? 하고 끊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게 분명하게 참을 수 없었죠. 아직 피해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인데 진짜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사기꾼 놈. 진짜 사람 이름 모르네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애 아빠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세상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충격이 크셔서 죽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결혼 전에 저한테 얘기라도 하고 의논했었다면 결혼을 안 했겠지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너무 많이 실망한 부분 중 하나가 그들이 죽던 말던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말, 생활비나 보내주면 알아서 잘 산다는 말, 이런 말들도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뭔 죄가 있을까요? 그 여자는. 들어보니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그냥 한국 걸 날짜대니 말도 없이 사라진 것 같더군요. 그래도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에 정보를 얻어 전화번호라도 알게 되어 전화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도 아니었다면 아빠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 채 한평생 기다리면서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냉정한 사람을 믿고 제가 한평생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그냥 너만 눈 감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지 않냐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사람 일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품은 채로 절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고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 마무리 짓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